만달레이 언덕의 사원 정문이 지붕만 남은 채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건물들이 아슬아슬하게 기울어져 있고 작은 건물들은 형태도 알아볼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규모 7.7의 강진으로 도시 전체가 폐허로 변한 만달레이에선 필사의 구조작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건물 잔해를 파헤치다 울부짖는가 하면 아들은 콘크리트에 붙여 차가워진 어머니의 손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만달레이에서 248km 떨어진 수도 네피도에서도 구조 장비가 부족해 맨손으로 매몰자를 찾고 있습니다. 미얀마 군부가 밝힌 사망자는 1,700여 명, 실종자는 300여 명에 달합니다. 하지만 지진 피해 지역엔 1,800만 명이 거주해 실제 인명 피해는 훨씬 더 많을 거란 비관적 전망이 나옵니다. 지진 직후 촬영된 위성 사진엔 일주일 전 멀쩡했던 마을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강을 가로지르던 다리도 뚝뚝 끊겨 지진이 얼마나 강력했는지 실감할 수 있습니다. The force that a quake like this releases is about 334 atomic bombs. So it is devastation beyond what any of us can usually imagine. 태국에선 지진 사망자가 17명을 늘었고 83명이 실종된 걸로 집계됐습니다. 실종자 대부분 무너진 33층짜리 건물에 매몰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국제사회 구호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지만 미얀마 피해 지역의 교통망이 심각하게 파손돼 구조의 골든타임이 지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SBS 홍현재입니다. 어제 태국 방콕에서 소식을 전해드렸던 한상우 특파원이 오늘은 미얀마로 갔습니다. 지진 현장에는 접근이 어려운 상태라서 일단 미얀마 제1도시 양곤에서 취재를 시작했습니다. 현장 연결하겠습니다. 한상우 특파원, 한 특파원이 나가 있는 양곤은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지금 제가 있는 곳은 미얀마 제1도시 양곤입니다. 지진 발생 지역에서 600km 정도 떨어져 있어 그나마 피해가 적었지만 지진의 여파는 이곳에서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루에 4시간씩만 전기가 공급되고 있고 물 공급도 수시로 끊기고 있습니다. 이틀 동안 전기 없었고 지금 현재는 4시간 배터리로 돌아가고 있는 거죠. 이동 전화도 계속 끊기고 있고 대형 호텔과 관공서 주변에서만 그나마 인터넷 통신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나마 사정이 가장 좋다는 양곤이 이 정도입니다. 피해 지역에 있는 교민들이 참 걱정인데 그 안쪽 상황 취재된 게 좀 있습니까? 네, 미얀마 전체에는 우리 교민이 2,000명 정도 살고 있습니다. 지진 피해가 컸던 만달레이와 네피도 지역에 각각 70여 명, 50여 명 정도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도로가 끊기고 통신도 불가능하면서 사실상 고립 상태에 있습니다. 저희가 여러 차례 시도 끝에 네피도 교민과 어렵게 전화 연결이 됐는데 물과 식수 공급이 안 되는 최악의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또 여진에 대한 공포도 계속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전기가 지금 들어오지 않는 상태에 있고 물은 하루 이틀 정도는 쓸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여진이 한 10차례 이상 계속 되고 있어서 바깥에서 노숙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어제 전해드린 것처럼 만달레이 지역에서는 현재 교민 20-30명이 한인 식당에 모여서 음식과 식수 등의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데 식당 발전기를 돌려 전기를 조금씩 사용하지만 내일이면 연료가 다 바닥날 상황이라고 추가로 전해왔습니다. 구호물자를 빨리 전달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언제쯤 가능할까요? 네, 구호물자 전달도 복구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만달레이 공항은 폐쇄됐고 도로는 끊긴 상황입니다. 네피도의 경우 평소 4시간이면 도착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10시간이 넘어서야 간신히 도달할 수 있습니다. 지진 이후로는 만달레이에서 양곤을 왔다는 사람이나 양곤에서 만달레이를 갔다는 사람은 아직 못 만나봤습니다. 오늘 양곤공항에 각국의 해외 구호팀이 도착했는데 구호품 전달에 애를 먹고 있는 상황입니다. 도로가 복구되는 대로 양곤 교민들도 구호품을 모아서 전달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미얀마 양곤에서 SBS 한상우입니다. 강진이 덮친 만달레이와 수도 네피도 등 주요 도시가 아비규환에 휩싸인 그제 오후 미얀마 군사정권은 진앙에서 멀지 않은 나웅초에 폭격을 퍼부었습니다. 이 폭격으로 7명이 사망했고 사가인과 태국 국경에도 공습이 이어졌습니다.
지진 피해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반군부 세력 장악 지역에 폭탄 세례를 쏟아부은 것입니다. 지진이 발생한 만달레이 등 미얀마 북부와 태국 접경 지역은 반군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1년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켜 아웅산 수치가 이끄는 집권 세력을 축출하자 반군부 세력과 소수민족 등이 무장 저항에 나서면서 미얀마는 내전의 수렁에 빠져들었습니다. 최근 국토의 절반가량을 이들이 장악하면서 수세에 몰리자 군부의 폭력은 더 거칠어졌습니다. 쿠데타 이후에 만들어진 대한정부가 행정부를 거기에 이제 설립하겠다, 그 지역에다가 만들겠다라고 공식적으로 선언한 곳이에요. 군부가 가장 강력하게 폭격을 하고 있었고 교전도 가장 빈번한 곳이에요. 인구의 6%가 넘는 350만 명이 난민으로 전락했고 전력망 등 사회 기반 시설도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강진 피해가 극심한 북부 지역은 시민 저항군과 소수민족 반군이 장악하고 있어 미얀마 군부가 구호 작업을 제한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I think it would take even months and maybe some years. We are thinking about how to go into these areas. 반군 장악 지역은 지진 피해도 제대로 파악되지 않아 실제 사상자는 군부의 공식 발표를 크게 웃돌 것으로 보입니다. SBS 윤창현입니다. 건설 중인 교각이 힘없이 무너져 내렸고 사원도 폐허가 됐습니다. 이번 지진의 진앙인 미얀마 제2의 도시 만달레이 부근에선 13년 전에도 규모 6.8의 지진이 발생해 수십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미얀마는 세계에서 지각 활동이 가장 활발한 지역 중 하나로 꼽힙니다. 인도판과 유라시아판, 순다판, 버마판 등 서로 다른 방향으로 다른 속도로 움직이고 있는 4개의 지각판이 맞닿는 지점에 위치해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미얀마를 남북으로 가로지르는 1200km 길이의 사가잉 단층 주변에선 그동안에도 크고 작은 지진이 꾸준히 발생해 왔습니다. 인도판이 올라오면서 동편에 있는 대륙지각하고 스치고 지나가는 규모 7 이상의 지진이 일어나는 것은 그렇게 이상한 일은 아닙니다. 지진이 발생한 땅속 지점, 즉 진원의 깊이가 불과 10km 정도여서 지표면에서의 파괴력이 더 컸습니다. 게다가 진원의 바로 수직 위인 진앙도 인구 120만 명이 사는 만델레이에서 불과 17km 거리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도 미얀마의 내진 설계가 도입된 건 최근이었습니다. The seismic code entered Myanmar in 2020, so the majority of the building stock is really not seismically designed. Like in this case, can collapse and unfortunately cause fatalities. 여진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단층의 어긋남이 아직도 남아 있어서 강진의 추가 발생도 배제할 수 없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SBS 장훈경입니다.